안녕하세요. YBM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8월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 특강 독해 영역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독해의 경우에는 7월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독해만큼은 정말 각 영역별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50분 동안에 50문제를 풀어야 돼요. 독해에 있어서 사실상 독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익숙하니까 50문제를 한 1시간 반 풀어라 내지는 2시간 풀어라 하면 분명히 다 읽으면서 어느 정도 정답을 골라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학시험이 다 그렇듯이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치열합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시간 싸움이 없고요. 쓰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읽으실 때 조금 시간 싸움은 있지만 쓸 때 자체는 35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독해는 50분 동안에 50문제를 다 풀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적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학생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만큼은 시간과 전략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6급 독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훑어볼까요? 독해 1부분의 경우에는 틀린 문장 고르기로 어법에 대한 얘기로 제가 7월 특강 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2, 3부분의 경우에는 빈칸을 채우기예요. 그래서 어휘나 논리성을 보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휘를 채우고 3부분 같은 경우는 구나 절이나 문장으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관계나 아니면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죠. 제가 독해를 설명을 할 때 사실상 모든 HSK 6급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일부분은 버리세요 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분은 워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문장을 고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은 문장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데 틀린 문장을 골라낸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제 외국인 선생님께서 한국인 인증시험을 보시는데 시험지를 들고 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틀린 문장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외국어를 공부하는 저희들 입장에선 쉽진 않지만 사실상 일부분을 그래서 버린다고 치더라도 완전히 버리진 않고 그 유형을 파악하면 충분히 정복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차등은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많은 6급 선생님들이 얘는 조금 제일 마지막에 풀어라, 얘는 조금 뒤에 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풀 때 일부분이라서 제일 먼저 푸시면 안 되고요. 일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2, 3, 4, 1로 풀건 4, 3, 2, 1로 풀건 3, 4, 2, 1로 풀건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부분은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사실상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놓치지는 마셔야 돼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성적은 거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푸시라는 거. 자, 2부분, 3부분의 경우에도 쭉 이제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특강 시간에 정말 딱 엑기스만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해놓은 파트가 사실은 4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강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1부분이나 2부분에 설명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문법도 많고요. 어휘 표현이나 쓰임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1부분 10문제, 2부분 10문제, 3부분 10문제예요. 근데 4부분만 20문제입니다. 4부분은 긴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항상 보던 건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부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문 텍스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문제수가 많잖아요. 20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트로 움직이죠. 한 지문을 놓치면 딸려있는 4문제가 같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SK 독해에서 4부분의 난이도나 비중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긴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독해력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키운 독해력이 작문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문항수가 가장 많아 비중이 크므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4부분이라는 거. 본격적으로 그럼 4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긴 텍스트를 읽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다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해가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큰데 내가 50분 동안에 5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전략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문제를 풀면 얘는 지문 하나를 버리면 사실 토익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어학,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문 하나 나중에 제가 지문 몇 개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가 몇 개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독해 4부분 같은 경우는 전략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지문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지문 되게 길잖아요. 그럼 지문을 쭉 다 읽고 나서 문제 읽어요. 문제 풀다가 다 까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어학시험이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문보다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분석이 지문 독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에서 그 문제를 찾으셔야지 그냥 중국에서 좀 오래 생활하시거나 독해에 자신이 있으시는 분들은 읽어요. 이게 근데 읽으라고 한 글인데 이게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결국 한 보름 정도 수업 듣고 나면 결국 제 방식대로 갑니다. 왜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먼저 하시는 게 지문 독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들여서 푼 문제보다 오히려 1분 남았어, 2분 남았어 빨리빨리 보면서 막 고른 문제가 답이 더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점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풀이 순서 장악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텝 1. 문제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4문제를 미리 읽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 그리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문제 자체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글자, 같은 어휘를 통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주술목을 나눠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도 어쨌든 간에 파악을 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지문으로 가십니다. 4문제를 다 읽고 지문을 막 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문을 읽는 목적은 문제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숨어져 있잖아요. 뭐 주제를 골라라, 아니면 글 전체를 통해서 아는 걸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건강 얘기구나, 아니면 이게 무슨 영양소 얘기구나 하고 쭉 가시긴 가셔야 되지만 모르는 건 빨리 제껴가면서 1번 문제가 언제 나오지? 1번 문제 키워드, 2번 문제 키워드가 언제 나오지? 하면서 그 포인트로 지문을 읽어 나가십니다. 읽다가 딱 보면요. 키워드가 나와요. 1번 문제 키워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읽지 마세요. 뒤를 읽지 마세요. 1번 문제 지문을 읽다가 키워드가 나왔으면 해당 문제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문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문제 부분을 읽는다고 해도 보기랑 접목시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문과 대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이제 특정한, 길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오진 않고요. 특정 문제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86번, 7번, 8번이 한 세트의 문제라면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根据上文 윗글을 통해서 属于认知心理学观点 이거 자체가 인지 심리학 관점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그럼 이걸 표시를 하세요. 키워드를. 이거에 속하는 거. 그럼 인지 심리학적 관점이 나올 때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보기 읽어가면서. 전략적으로 87번 갑니다. 싱싱, 적응성 무의식은 또 뭐야? 이거 되게 어렵네. 근데 사실상 이 문제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응성 무의식의 해석은 안 되더라도 이게 뭔 개념인지 몰라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어요. 그럼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88번. 윗글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고르는 문제는 처음이나 마지막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먼저 다 읽어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읽기 과정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다 읽고 나면 이제 지문을 읽기를 시작을 하죠. 쭉 지문 어렵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쭉 읽다가 내가 아까 인지심리학적 관점이 첫 번째 문제였잖아요. 좀 나 앞에는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무슨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쭉 오다가 드디어 유력하죠. 봤어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라는 문제가 딱 나와요. 여기서 드디어 나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면 그러면서 신경 쓰면서 얘를 읽는 게 아니라 얘가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 이상 읽지 말고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 문제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본 다음에 비교하시면 중간중간 해석이 안 돼도 보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보시면
보기도 이제 주어 수를 나누는 거죠. 이지인 종칭은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끊어주시고 우연적인 현상이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외모와 무관하다. 인류는 끊어주고 순간 판단 능력이 있다. 해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어요. 하지만 주어를 나눠서 어차피 첫눈에 반하는 거 나오고 한두 단어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싱크로율이 높은 부분을 고르시면 돼요. 자, D. 시앙쓰더런 서로 닮은 사람이 끊어주시고 호감이 생긴다. 아,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파악해. 그러면 첫눈에 반하는 것이 우연적인지 외모인지 순간 판단 능력인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호감 생기는지 이건 좀 읽을만 하잖아요. 6급 정도면.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진짜 봤더니 뒤에 이제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더니 상대방의 눈, 코, 입 등의 기관이 나랑 시앙스하면 내가 얘네한테 친근감이 생겨. 어디서 본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문이 이거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서 그렇지 조금 디테일하게 건축이나 아주 어려운 우주과학 쪽에 그 지문이 나오면 단어조차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같은 그림 찾는 식으로라도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시고 지문을 가면 조금 더 눈에 들어와요. 아, 눈, 코, 입 얘기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호감이니까 정답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다 읽고 보기 보시는 것보단 그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시앙쓰더런 나왔고 친근감, 호감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렇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독해 사무문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오늘 계속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 푸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상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원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 과정들이나 순서들을 다 보면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으로 풀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정말 이거 웬만큼 좀 지적인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인들도 해석을 할 때 조금 어렵다 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모든 분야의 어휘와 그리고 그 뜻을 다 알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출제자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그냥 핵심 내용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을 내가 지시를 해주면 그걸 찾아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여러분에게 이해력을 구하는 거지 절대로 텍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HSK 6급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갈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첫 번째, 문제를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철저하게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눠서 키워드 표시해 놓으시고 문제 꼼꼼하게 파악하시고요. 지문을 속독을 하셔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성격상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문장으로 못 넘어가겠어요. 못 넘어가도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지문들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독해력이 좋으신 분들에서 그런 현상이 중국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자니까 내가 읽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읽어서 되지 않는 텍스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속독하면서 내가 이 지문을 읽는 이유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에 맞게 문제 푸시는 거. 문제 읽고 지문 읽고 키워드 나오면 재빠르게 해당 문제 보기 파악하면서 비교하시는 거. 이것이 확률적으로 정답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 사실 기억하면서 제가 학습 비법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여러분 그냥 멋있게 보이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필요한 그런 학습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이거 공부하실 때 이대로 공부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습 비법,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으실 때에 그냥 내가 또 풀던 대로 풀지 마시고 이 비법에 맞춰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독해 4부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팁을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